자, 여러분 기초편은 잘 보고 오셨나요? 쉴 사람은 쉬고 또 만들어 볼 사람은 만들어 봤을 텐데요. 이제는 다음 응용편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건데요.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막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멘토 선배들에게 여쭤보면 그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답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너무 머뭇거리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목차는 아까 그냥 주제 간단히 얘기하고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소개입니다. 주제는 아까 슬라이드랑 똑같은데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감지해 보자는 게 저희의 주제였죠.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만 다룰 거라서 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아직 다 찍진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상이 짧지만 또 이게 마냥 짧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보면서 뭐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만들어 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시간까지 포함될 거기 때문에 마냥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전자기기다 보니까 전원, 핀 똑바로 꽂으시고 또한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 안내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기 불편하실 거고 또한 저희도 설명하기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LCD 아시겠죠? 얘가 초음파 센서, 얘는 부저, 얘는 LED.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전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라운드와 5V에서 선을 빼서 이렇게 빵판이 있죠? 빵판에 이쪽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에다가 요 5V에서 뽑은 빨간색 선을 꽂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그라운드에서 뽑은 검은색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빵판, 브레드보드 구조상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줄로 쭉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각 센서들에게 전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간단한 부저 먼저 보겠습니다. 부저는 이렇게 디지털 핀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핀을 통해 켜진 신호를 보내주면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부저가 9번 핀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9번 핀에 하이, 즉 5V를 출력해주면 이쪽으로 전원이 흘러 부저를 울리고 부저에선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는 검은 선을 빼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요 그라운드 선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냥 방향을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검은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으면 이걸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LED입니다. LED는 5V를 직접 꽂으면 LED가 타버리기 때문에 저항을 넣어줘야 합니다. 또한 LED가 저희가 마냥 켜두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LED를 켜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디지털 제어를 할 것입니다. LED는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어서 LED가 10번 핀을 통해 켜줌 신호를 보내주면 LED에서 전류가 흘러 빛이 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은 그 선을 빼서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보통 다리가 긴 부분이 플러스, 다리가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서 이쪽에 5V, 이쪽에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는 4개의 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VCC,
두 번째가 트리그, 세 번째가 에코, 네 번째가 그라운드. 자, VCC와 그라운드는 각각 5V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판에서 선을 빼서 이렇게 5V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을 연결해서 그라운드 부분에 이어줍니다. 또한 이제 트리거 에코 핀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디지털로 제어하기 때문에 디지털 핀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보면 트리그는 12번, 에코는 11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CD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LCD 모듈에서는 요 I2C가 LCD 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이게 좀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핀이 또 4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SCL, 위에가 SCL이고 그 밑에가 SDA, 그 다음에 그 밑에가 VCC 그라운드입니다. VCC와 그라운드는 전 센서들과 마찬가지로 5V와 그라운드에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SCL과 SDA는 이제 LCD에다가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연결하는 핀인데요. 이 핀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 기준으로 아날로그 핀 4번과 5번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SCL이 아날로그 5번, 그 다음에 SDA가 아날로그 4번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의 SCL 연결선은 5번에 꽂혀져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의 SDA 연결선은 아날로그 4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거를 바꿔 끼거나 기타 문제들로 인해 LCD가 출력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특히 LED를 뒤로 뒤집어 보면 여기 I2C 부분에서 파란색 네모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LCD의 선명도를 조절해주는 가변 저항입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고 아두이노를 통해 했는데 LCD가 이게 불은 켜지는데 글씨가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돌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코딩에 문제가 없다면 이 나사를 돌림으로써 달 선명도를 조절해 이제 글씨를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아두이노에서 코딩을 한 거고 좀 긴 관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이쪽이 보이드 셋업, 이쪽이 보이드 루프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우선 먼저 LCD 전용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줍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 어떻게 추가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추가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CD 모드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특히 우리가 I2C 모드를 사용하잖아요. 그걸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전용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운받냐, 여기 네 번째 툴을 누르고 또 네 번째 보면 라이브러리 관리가 있어요. 이쪽 라이브러리 관리를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LCD를 써야 되니까 리퀴드 크리스탈 I2C를 치고 좀 기다려보면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쭉쭉 내리다 보면 여기 프랭크 D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이 만든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놓은 건데 이거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 보면 꼭 LCD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듈들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떤 모듈 쓸 때 특정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LCD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이제 코드를 짜보면 되겠죠. 자,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잘 설치하였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핀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트리거와 에코핀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간단한 코딩에서는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내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가 뭐냐면 12번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트리그가 곧 12번이다. 이 두 개가 같다는 뜻이고요. 트리그가 10이다. 그러니까 등호라기보다는 트리그가 10이다. 그리고 에코가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코딩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복잡한 하드웨어와 복잡한 코딩을 구성할 때는 이게 하다 보면 핀을 자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그냥 이 필요한 데다가 다 11, 11, 12, 11을 넣어버리면 핀을 바꿀 때마다 그 숫자들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미리 해두면 그냥 단순히 이 부분만 수정을 함으로써 전체 코드에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은 사실 이거와 이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인트로 해줘도 되고 디파이너로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뭐 LED가 10번 핀에 꽂혀 있었으니까 LED가 10번 핀에 꽂혀 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 LED1을 10을 넣어줬고요. 또한 A는 부저를 연결한 핀인 9번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A를 쓴다는 것은 곧 9를 쓴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쭉 보면 이 부분은 LCD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선언해주는 부분입니다. 요 리퀴드 크리스탈 아이스퀘어C는 그냥 요거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LCD를 사용하기 위해 객체를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객체의 이름을 LCD라고 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뭐 다른 이름을 써서 LCD를 사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LCD가 돼 있잖아요. 이 이름이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LCD 대신 다른 이름을 넣으면 다른 이름을 가진 LCD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뒷부분은 일단 요거는 LCD 주소, 이 부분은 그러니까 16 곱하기 2는 저희가 LCD가 16칸과 두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칸과 두 줄을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 LCD의 주소는 보통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0x3f와 0x27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고 만약에 LCD가 안 된다 그럼 이 둘 중 하나 바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LCD의 주소를 찾는 코딩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넣으면 더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이 주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두이노 멘토 선배들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셋업 부분부터 코드가 시작되죠.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1차시로 기억하는데 보이드 셋업은 한 번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그냥 하나하나 읊어보겠습니다. LCD 비교는 LCD를 시작하겠다 라는 명령어입니다. LCD 백라이트는 LCD의 원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라이트를 뒤에 쏴줘야지 LCD가 출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뒤에서 백라이트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은 핀 모드입니다. 핀을 뭐 출력할지 또는 뭐 입력을 받을지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 아까 그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트리그는 출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음파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 그러니까 보내야 되니까 출력이고, 에코는 그 트리그에서 나온 초음파가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식이니까 인풋,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빠졌는데 아까 이제 LED와 부저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이거의 핀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핀 모드 LED1 아웃풋, LED는 당연히 출력되는 거니까 아웃풋을 선언해주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조 또한 출력이 되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중괄호가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이드 셋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드 루프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은 무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거리를,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경고를 나타내는 그런 코드를 짤 건데요. 우선 변수를 두 가지 만들어 줍니다. 듀레이션과 디스턴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듀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초음파의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끊겼다가 다시 받는 그 시간을 측정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듀레이션은 그 신호를 받고 그 다음 신호까지 걸린 시간을 저장해 주는 거고, 디스턴스는 말 그대로 거리를 저장해 주는 변수입니다. 이때 int형은 정수형이잖아요. 정수라서 정수면 너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11.2cm다 아니면 11.5cm다 이렇게 다른데, 만약에 int형으로 만들면 정수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11cm로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플로트형, 실수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트리거 핀을 켰다가 끄는 부분인데요. 트리거 핀을 켬으로써 초음파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초음파가 발사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초음파를 원활히 출력하기 위해 10 마이크로세컨드의 딜레이를 살짝 줬고, 그 다음에는 트리거 핀을 껐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리거 핀에서 나와 물체에 불이 쳐서 다시 돌아가겠죠. 이때 아까 말했듯이 듀레이션은 그 끊긴 시간을 저장해주는 변수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펄스인 함수를 통해 이걸 측정할 건데요. 펄스인, 에코, 하이를 해주면 이 에코 핀이 하이가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하이가 되고 로우가 됐다가 다시 하이가 되는 그 시간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하이, 로우, 다시 하이가 되는 요 시간을 측정해 주는 게 바로 펄스인 함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게 펄스는 소문자고 요 i가 대문자예요. 이 부분을 실수를 하는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에코가 하이가 됐을 때, 즉 그러니까 초음파가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거리를 계산해 줄 겁니다. 디스턴스. 자, 보면 이제 340은 그러니까 이걸 좀 엄밀히 쓰면, 원래는 340m/s인데 우리가 그 책상 위에서 할 건데 미터란 단위는 너무 크니까 센티미터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센티미터로 변환해주면 34,000cm/s가 되고, 이때 이게 이 속도를 가지고 듀레이션만큼 그냥 D로 쓰겠습니다. 듀레이션만큼 그 시간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 초음파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듀레이션은 밀리세크의 단위가 되겠죠. 밀리는 10의 6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ms는 10의 마이너스 6승 초라는 건데요. 이때 이걸 보정해 줘야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초 단위로 할 건데 밀리초 단위로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정을 해주기 위해 이 밀리세컨드를 세컨드로 맞춰주기 위해 이 10의 마이너스 6승을 10의 6승을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누기 10의 6승,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걸 측정한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2배니까 이걸 나누기 2를 해줌으로써 이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340이잖아요. 여기가 만이잖아요.
16승이면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누기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340 곱하기 듀레이션 나누기 만 나누기 2의 식을 통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많이 중학교 때 해보셨잖아요. 거속 C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함으로써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은 단위를 맞춰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통해서 distance라는 변수에 측정한 거리를 입력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간단합니다. LCD에 이걸 출력해주는 건데요. LCD set 커서 얘는 LCD의 어느 부분에 출력할지를 고정해주는 겁니다. 맨 첫 번째에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0,1을 넣어주고요. LCD 프린트 디스텐스를 해주면 이렇게 LCD의 거리, 뭐 예를 들면 뭐 20cm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20만 출력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센티미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LCD 프린트하고 큰 따옴표에 센티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 전환해줍니다. 이 딜레이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원활한 계산이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딜레이를 넣어줌으로써 좀 더 원활한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LCD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LCD에 뭔가 문자를 출력을 했잖아요. 이거를 지워주지 않으면 이 문자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LCD 클리어를 통해 LCD 창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 다시 출력하고 지우고 출력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감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평상,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거리가 그냥 정상적일 때 거리는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LED를 로우는 0V라고 했죠. 로우 끄고 부저도 끕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 핀을 어떻게 뭐 출력할 건지, 출력이란다.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 핀을 켤지 끌지를 이제 설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냥 일상 정상적인 데서는 그냥 둘 다 끄고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거리가 0, 그러니까 거리가 0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리가 뭐 10, 이때는 10cm 단위겠죠. 10cm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때는 뭔가 장애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 뭐 경보를 주기 위해 LED를 하이 5V를 줘서 켜고 부저를 5V를 줘서 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 뭐 장애물이 가까이 들어오면 뭐 부저와 LED를 켜서 경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셔도 돼요. 자기는 5cm를 넣고 싶다. 그러면 5를 넣으면 되고, 뭐 자기는 20cm를 넣고 싶다. 20을 넣으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텐데요.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 혹은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멘토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멘토분들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적절히 고쳐서 알려줄 거고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또한 멘토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두 번째 영상이 끝났습니다. 뭐 전 영상에서도 말했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강 영상을 찍어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했을 텐데요. 또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머지 뭐 5차시, 6차시 쭉쭉쭉 있을 텐데 나머지 아두이노 멘토링을 잘 받으셔서 아두이노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